공 하나에 뭐가 그리 예민해? 공이 아니라 선을 밟으셨습니다. 평범한 밤, 조용한 골프장. 선을 넘는 발자국이 들어섰습니다. 스크린 위의 명예.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일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서울 외곽의 스크린 골프장 라운드 포유는 조용했습니다. 퇴근 인파가 빠져나가고 단골 손님 몇몇만 남아있던 시간이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로 골프공이 스크린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어요. 사장 이태수는 마감 전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54살의 그는 이 골프장을 운영한 지 7년째였어요. 센서 캘리브레이션 화면을 확인하고 카드 단말기 전원을 껐다 켰다 반복하며 오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보안 카메라 녹화 상태를 확인하는 건 매일 저녁의 루틴이었죠. 모니터 상단에 빨간 글씨로 녹화 중이라는 문구가 깜빡였어요. 카운터 옆 벽면에는 본 매장은 보안을 위해 영상과 음성을 기록합니다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입구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34살의 박지윤이 들어섰어요.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에 캡모자를 눌러 쓴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실내 소음계가 50데시벨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차분한 분위기였죠. 알바생 윤하영이 카운터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29살의 하영은 이 골프장에서 일한 지 8개월째였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새로 들어온 인공지능 스윙 트래커 기능 써보시겠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영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영상과 음성이 기록되는데 동의하셔야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 체크해 주시면 돼요. 지우는 별말 없이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하영은 그녀의 간결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대부분의 손님들은 이것저것 물어보곤 했거든요. 지우는 3번 타석으로 향했습니다. 장비를 내려놓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한 뒤 퍼팅 매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공을 놓고 라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놀라울 정도로 절제되어 있었어요. 무릎 각도가 정확히 90도를 유지했고 손목은 미동도 없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군인의 차렷 자세처럼 보일 정도였죠. 구석 부스에서는 시니어 라운드 모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60대에서 70대로 보이는 남성 4명이 조용히 환담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중 한 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사장, 자네 오늘 폼이 좋은데 80대 초반 나오겠어. 허허, 나이 들어서 골프나 칠 수 있으면 다행이지. 건강이 최고야. 그들의 대화는 따뜻했습니다. 우정과 건강 그리고 골프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어요. 건물 외부에서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노래방에서 손님들이 복도까지 나와 떠들고 있었던 거예요. 태수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건물 관리소에서 온 문자였어요. 층간 민원 접수됨. 야간 소음주의 바랍니다. 태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노래방 측과는 이미 몇 번 마찰이 있었거든요. 서로 손님 탓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곤 했죠. 하영이 매장 내 전광판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매너 7계명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기물 파손 시 손해배상, 욕설 3회 퇴장, 타인 라운드 방해 금지. 규정들이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무음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알람을 설정했어요. 10시 40분. 화면을 끄며 그녀는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퍼팅을 마친 지우는 드라이버를 꺼내 들었습니다. 마지막 티샷 준비를 하면서 그녀는 왼손 약지에 낀 얇은 반지를 살짝 만졌어요. 은색 반지는 형광등 아래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고 깊게 호흡했어요. 공이 날아갔습니다. 스크린에 궤적이 그려지며 235야드라는 숫자가 떴어요. 정확한 페어웨이였습니다. 태수는 카운터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손님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스윙 하나만으로도 범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움직임에 군더더기가 없었거든요. 하영도 모니터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대단한데요.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공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어떤 자랑스러움도 만족감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처럼 담담했죠. 시니어 모임 중 한 분이 지훈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저 젊은 친구, 프로인가? 글쎄, 자세가 보통이 아니긴 해. 골프장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형광등 소리와 냉방기 바람 소리만 작게 들렸어요. 평범한 평일 밤이었습니다. 아직은요. 지우는 가방을 메고 다음 라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귓가는 주변 소리를 놓치지 않고 있었죠. 복도 쪽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더 거칠게요. 문 여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바람이 실내로 밀려 들어왔어요. 태수는 본능적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20분. 마감까지 40분 남았어요. 그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발 조용히 끝났으면. 하지만 그의 바람과 달리 이 밤은 조용히 끝나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밤 10시 20분 입구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바람과 함께 남성 5명이 들어섰어요. 맨 앞에 사내가 47살쯤 되어 보이는 강호진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비슷한 연배의 남성들이 웃으며 따라 들어왔죠. 술 냄새가 진했습니다. 호진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필요 이상으로 컸어요. 야, 여기 괜찮다며? 제대로 한번 쳐보자고. 한 명이 외투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뿌렸습니다. 쉬익 소리와 함께 에어로졸 냄새가 퍼졌어요. 방향제였죠. 담배 냄새 좀 가리자. 하영은 카운터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호진이 지갑을 꺼내 현금 뭉치를 카운터에 던졌습니다. 몇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예약? 우리 VIP야. 타석 2개 줘. 하영은 당황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손가락으로 예약 화면을 넘기며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타석이 다 차 있어서요. 특히 4번과 5번은 11시까지 예약 고객이 계십니다. 예약 고객? 우리가 더 중요한 고객이야. 얼마 더 내면 돼? 그때 입구에서 부부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녀였어요. 남편이 예약 확인증을 꺼내며 하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희 10시 30분 예약했는데요. 호진이 그들을 힐끗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얼마나 급하길래? 좀 기다리면 안 돼? 부부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내가 남편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냥 다른 데 갈까? 하영은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저희 매장은 예약 우선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 내에서 욕설이나 고성은 3회 경고 후 퇴장 규정이 있어요. 호진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웃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아, 그래. 미안. 우리가 좀 시끄러웠나? 그럼 대기할게. 사장님 힘들게 하고 싶진 않으니까. 태수가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호진이 그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우리 좀 배려해 주시면 안 될까요? 태수는 부부 손님과 호진 일행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의 미간이 좁혀졌어요. 마음속으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죠. 방고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어기는 것도 찝찝했어요. 결국 태수는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늘만 쓰시죠. 대신 조용히 부탁드립니다. 부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로 서로를 봤습니다. 남편이 하영에게 물었어요. 예약을 했는데 못 쓴다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시면 무료 쿠폰 드릴게요. 부부는 분노와 포기 사이에서 망설이다 결국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구석의 시니어 모임에서는 조용히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67살의 오대식이 동료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요즘 세상이 각박해지는 거야. 호진 일행은 4번과 5번 타석을 점거했습니다. 한 명이 골프화도 신지 않고 실내화 차림으로 타석에 올랐어요. 또 다른 이가 공을 손으로 차며 웃었습니다. 야, 이거 축구공 같은데? 공이 지훈의 타석 쪽으로 굴러갔습니다. 지훈은 스윙을 멈추고 공을 주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호진 일행 중 한 명이 타석 밖으로 나와 퍼팅 라인 위에 발을 올렸습니다. 신발 자국이 매트에 찍혔어요. 시니어 모임의 한 분이 거기 밟으면 안 되는데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다시 공을 놓고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그녀의 공이 옆 타석으로 굴러갔어요. 호진 일행 중 한 명이 발로 공을 밟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 하나에 뭐 그리 예민해? 지훈은 타석에서 내려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어요. 호진 일행은 그녀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훈이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공이 아니라 선을 밟으셨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호진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지훈을 봤습니다. 선? 무슨 선? 퍼팅 라인입니다. 남의 라운드를 방해하는 건 매너 위반이에요. 매너? 아가씨가 우리한테 매너 타령해?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을 집어들고 자신의 타석으로 돌아갔어요. 그녀의 등에서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대식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젊은이들, 그러지 맙시다. 여기 모두 즐기러 온 거잖아요. 호진이 오대식을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계세요. 늙은이가 끼어들 일 아니잖아요. 오대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동료들도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카운터의 소음계가 80데시벨을 넘었습니다. 삑삑 경고음이 울렸어요. 하영이 로그를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손님, 소음 경고 1회 기록됩니다. 호진이 비웃었습니다. 경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태수는 사무실 문 앞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지구대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지만 그는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단골 끊기면 이번 달 매출이. 하영은 태수를 힐끗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 각도를 확인하고 녹화 상태를 재점검했어요. 최소한 증거는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죠. 호진 일행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한 명이 골프채를 거꾸로 들고 휘두르며 장난을 쳤어요. 또 다른 이는 스크린에 대고 손가락으로 낙서하듯 만졌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타석에서 조용히 스윙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귀는 주변의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눈동자도 미세하게 움직이며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시니어 모임은 라운드를 중단했습니다. 한 분이 작게 말했어요. 오늘은 그만 가는 게 낫겠어. 오대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어. 기분이 다 상했네. 그들이 짐을 챙기는 모습을 보며
태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단골들이 떠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영이 태수에게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이러다 큰일 나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지우는 타석에서 마지막 스윙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찬 시계가 10시 35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설정해둔 알람이 울리기까지 5분 남았습니다. 매장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10시 38분,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되었습니다. 호진 일행 중 한 명이 카운터로 다가가 하영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야, 물 좀 줘봐. 빨리. 하영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팔이 카운터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카드 단말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삑하는 오류음을 냈습니다. 액정 화면이 깜빡이다 꺼졌죠. 매장 안의 모든 시선이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태수가 사무실에서 뛰어나왔어요.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호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어쨌다고? 기계 하나 떨어진 거 가지고. 그 순간 지훈이 움직였습니다. 타석에서 내려온 그녀는 조용히 카운터 쪽으로 걸어왔어요. 그녀의 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확고했습니다. 하영의 어깨를 밀쳤던 남자가 다시 손을 뻗으려는 순간 지훈이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동작은 부드러웠지만 정확했어요. 남자의 손목이 안쪽으로 꺾이며 그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손 놔. 지우는 힘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자의 관절 각도를 유지한 채 바닥 쪽으로 체중을 실었을 뿐이에요. 과잉 힘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스스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죠. 호진이 소리쳤습니다. 야, 이 여자 뭐야? 손 봐라. 일행 중 2명이 지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지훈은 남자의 손목을 놓으며 뒤꿈치를 축으로 몸을 회전시켰어요. 두 남자는 서로의 충돌 각도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둘 다 바닥에 넘어졌어요. 오대식이 놀라 허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급히 부축했어요. 대식이 형, 괜찮아? 괜찮아. 놀라서 그래. 지훈이 재빨리 눈짓으로 시니어 손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뒤로 물러나라는 의미였어요. 오대식과 동료들은 조용히 타석 뒤편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영은 즉시 카운터 아래 숨겨진 버튼을 눌렀습니다. 긴급 저장 기능이었어요. 매장 전역의 카메라가 30초 전부터의 영상을 자동으로 백업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버퍼 기능 덕분에 방금 전 상황이 모두 저장되고 있었죠. 호진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야, 너희 동영상 찍지 마. 하영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손님, 여긴 공공장소이고 입구에 영상 기록 안내가 고지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인 촬영이에요. 뭐? 합법? 네. 보안 목적의 촬영은 정당합니다. 호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하영은 흔들리지 않고 녹화를 계속했어요. 태수도 자신의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골프채를 절대 손에 들지 않았습니다. 타석에 세워둔 채로였어요. 무기로 오해받을 만한 물건은 일절 잡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선택이었죠. 일행 중 한 명이 가방에서 소주병을 꺼내려 했습니다. 태수가 급히 제지했어요. 손님, 유리병 반입은 금지입니다. 매장 규정이에요. 규정? 계속 규정 타령이네. 안전을 위한 규칙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남자는 투덜거리며 소주병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태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최소한 유리 파편 사고는 막았습니다. 그때 건물 관리실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영이 받았어요. 네, 라운드 포유입니다. 2층 노래방에서 항해 들어왔습니다. 골프장 쪽에서 소음이 심하다고요. 지금 확인하러 올라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영은 전화를 끊으며 호진 일행을 받습니다. 이제 외부의 시선이 개입될 거예요. 수치심 압력이 더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의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10시 40분. 그녀는 알람을 끄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마치 정해진 루틴처럼 보였죠. 호진이 지훈을 노려봤습니다. 너 누군데 감히 우리한테 손을 대?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타석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호진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말 안 해? 프로 격투기 선수냐? 지훈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표은 평온했어요.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약간의 피로가 눈가에 묻어났죠. 바닥에 넘어졌던 두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한 명이 어깨를 주무르며 투덜댔어요. 아, 어깨 아파. 괜찮아? 응, 괜찮긴 한데 기분 나쁘네. 하영은 휴대폰으로 방금 전 장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훈이 남자의 손목을 잡은 순간 두 남자가 부딪힌 장면 모두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각도도 완벽했습니다. 태수는 지구대 번호를 다이얼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호진이 그 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신고할 거야? 해봐.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손님이 직원을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님들의 라운드를 방해했어요. 폭행? 우리가? 저 여자가 먼저 손을 댔잖아.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카메라에 다 찍혔습니다. 누가 먼저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호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웃으며 말했어요. 카메라? 좋아. 그럼 우리도 신고할 거야. 저 여자한테 폭행당했다고. 지우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타석 옆에 서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손목에 힘이 들어간 흔적도 떨림도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상태였죠. 관리실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50대 남성이었어요. 그는 매장 안을 둘러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태수가 설명하려 했지만 호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우리 골프 치는 중인데 왜 올라오셨어요? 노래방 측에서 소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소음? 골프장에서 소리 안 나요? 관리실 직원은 더 말하지 않고 천천히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카드 단말기, 긴장한 표정의 직원들, 구석으로 물러난 시니어 손님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는 태수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잠시 후 하영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관리실 직원이 보낸 거였습니다. 필요하면 경찰 출동 요청 가능합니다. 하영은 화면을 캡처해 태수에게 보여줬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선택할 시간이었습니다. 오대식이 지훈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젊은 양반 조심하게. 저런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어. 지훈은 그를 보며 짧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오대식은 그 안정감에 조금 안심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은 남아 있었습니다. 매장 안은 다시 긴장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 숨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10시 45분, 호진이 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사장님, 이 건물주가 누군지 알아요? 태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왜요? 우리 사돈이거든. 한 통하면 끝이에요. 여기 내 구역이나 다름없어. 태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시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와 있었어요. 건물주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보증금도 영업권도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혔죠. 호진 일행은 기세가 오른 듯 시니어 모임 타석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명이 타석 사이를 비집고 끼어들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들, 자리 좀 비켜줘요. 우리가 쓸 거야. 오대식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요. 시간? 뭐 얼마나 남았다고. 늙은이들이 골프는 무슨 골프. 오대식의 동료 한 분이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려다 주머니에서 올린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부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혈압약 먹었어? 흥분하지 마.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동료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우리 그냥 가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오대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였어요. 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죠. 하영이 정관 방송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매장 내 매너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위반 시 퇴장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내 방송과 동시에 매장 조명이 일시적으로 꺼졌다 다시 켜졌습니다. 안전 절차였어요. 주의를 환기시키는 신호였죠. 하지만 호진 일행은 오히려 더 시끄럽게 반응했습니다. 뭐야, 조명 고장이야? 겁주려는 거 아냐? 유치하네, 진짜. 지우는 자신의 타석에서 자세 교정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백스윙 각도를 확인하고 팔로 우스루 동작을 천천히 연습했어요. 무력을 과시하는 대신 절제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었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이 슬쩍 지훈의 타석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다른 공을 꺼내 지훈의 볼마커 옆에 놓았어요. 연습공을 바꿔치기 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스윙 데이터가 왜곡되면 정확한 분석이 불가능해지죠. 하지만 하영은 즉시 알아챘습니다. 각 공에는 RFID 칩이 내장되어 있었거든요. 모니터에 공 인식 오류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하영이 재빨리 로그를 캡처했습니다. 시간, 타석 번호, 공 번호까지 모두 기록되었죠. 손님, 공은 매장에서 제공하는 것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남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돌아갔습니다. 아, 그래? 몰랐네. 태수는 퇴장 경고 2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규정상으론 이미 여러 번 위반이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호진이 다가와 그의 귀에 속삭였어요. 사장님, 현명하게 처신하셔야죠. 장사 접을 거예요? 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넘게 직장 생활하다 45에 시작한 사업이었어요. 대출도 있고 가족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죠. 현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지우는 하영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하영이 무언의 질문을 던졌어요. 도와드릴까요?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가리키며 녹화 동작을 흉내냈어요. 싸우는 것보다 증거를 남기는 게 중요하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영은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카메라 각도를 확인했어요. 모든 타석이 화면에 잡히는지, 음성도 제대로 녹음되는지 점검했습니다. 호진 일행 중 한 명이 휴대폰으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응, 여기 골프장에서 여자가 우릴 먼저 때렸어. 경찰 불러야 할 것 같아. 하지만 그는 실제로 전화를 건 게 아니었습니다. 화면을 보면 통화 연결도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단지 협박용 연기였죠. 하영은 그 장면도 놓치지 않고 촬영했습니다. 벽시계가 10시 50분을 가리키는 순간과 함께요. 카메라 타임 코드와 정확히 일치하도록 각도를 맞췄습니다. 그때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관리실이 아니라 노래방 사장이었어요. 태수가 받았습니다. 거기 지금 무슨 일이에요? 손님들이 무서워서 나가겠대요.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 정리 중입니다. 정리요? 벌써 30분째잖아요. 경찰 불러요, 빨리.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수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하영의 휴대폰에 관리실 직원이 보낸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경찰 출동 요청 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지구대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하영은 그 화면을 캡처해서 태수에게 전달했습니다. 태수가 지훈을 봤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의미였죠. 오대식이 짐을 다 챙기고 나가기 전에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어요. 젊은 양반 조심하게. 저런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보복할 수 있어. 지훈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게. 내가 증인이라도 서줄 테니. 오대식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지훈은 고맙다는 표정으로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시니어 손님들이 하나둘 매장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쓸쓸했어요. 호진이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들 가네. 이제 우리 세상이야. 하지만 그의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입구 문이 열리며 관리실 직원이 다시 들어왔거든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경비원 2명이 함께였어요. 사장님, 경찰 부르시겠습니까? 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호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 경찰? 손님께서 먼저 신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도 신고하겠습니다. 관리실 직원이 휴대폰을 꺼내 지구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 설명이 차분하게 이어졌어요. 업무방해, 폭행 시도, 기물 파손 가능성. 호진 일행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한 명이 호진에게 속삭였어요. 형, 이거 진짜 경찰 오는 거 아냐? 닥쳐.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하지만 호진의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카메라들이 모두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지우는 타석에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어요. 왼손 약지의 반지가 조명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매장 안의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음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찰이 도착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거였습니다. 하영은 녹화 파일을 클라우드에 실시간 백업했습니다. 혹시 모를 데이터 손실에 대비하는 거였죠. 화면에 업로드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태수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결정을 내렸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교차했어요. 시계는 11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11시 10분 매장 입구 문이 열리며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 경찰관과 20대 후반의 여성 경찰관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어깨에 바디캠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이며 녹화가 시작되었죠.
호진이 즉시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경찰님, 잘 오셨어요. 저희가 피해자입니다. 남성 경찰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진정하시고요. 상황부터 파악하겠습니다. 누가 신고하셨죠? 태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사장입니다. 저희 쪽에서 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호진이 끼어들었어요. 설명은 무슨, 저 여자가 우릴 폭행했어요. 보세요, 여기 멍들었어요. 그는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처는 보이지 않았어요. 여성 경찰관이 면밀히 살펴봤지만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외상이 보이지 않는데요. 아픈 건 사실이에요. 손목이 꺾였다고요. 남성 경찰관이 양측 분리를 지시했습니다. 일단 따로 진술받겠습니다. 사장님은 저쪽으로, 신고 대상이신 분들은 이쪽으로 와주세요. 하영이 카운터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영상 증거 보존 요청서였어요. 간단한 양식이었지만 필요한 항목은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인터넷으로 공부해 둔 거였죠. 경찰님, 이거 작성하면 될까요? 여성 경찰관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네, 잘 준비하셨네요. 영상 자료 있으시죠? 네, 매장 전체 CCTV와 각 타석 카메라, 그리고 개인 촬영 영상도 있습니다. 호진이 지훈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여자 프로 격투기 선수 아니에요? 이거 무기 사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남성 경찰관이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신분증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훈은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며 무언가 입력했어요.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격투기 선수이신가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직업이? 복지센터 상담사입니다. 호진이 비웃었어요. 거짓말 마세요. 저렇게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데 일반인이라고요? 지훈은 침묵했습니다. 경찰관이 다시 물었어요. 호신술 같은 거 배우셨나요? 네, 배웠습니다. 어디서요?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군대에서요. 호진 일행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군대? 여자가 무슨 군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경찰관은 그들을 제지하며 지훈에게 다시 물었어요. 군 복무 기록이 있으시다는 건가요? 네. 태수는 블랙박스와 CCTV 존재를 확인받고 있었습니다. 여성 경찰관이 물었어요. 모두 작동하고 있죠? 네, 확실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도 실시간 백업되고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혹시 영상 유실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중으로 저장되고 있어서요. 태수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하영이 미리 준비해둔 덕분이었어요. 그는 하영에게 고마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한편 호진 일행은 점점 조급해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려 하자 남성 경찰관이 제지했어요. 현장에서 연락은 자제해 주십시오. 왜요? 제 변호사한테 전화하는 건데. 지금은 초동 조사 단계입니다. 나중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호진이 짜증을 냈습니다. 우리가 피해자라니까요. 왜 우릴 의심하는 거예요? 여성 경찰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양측 진술을 모두 듣는 겁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하영이 태블릿을 가져와 경찰관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카운터에서 작성한 로그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소음 경고 1회, 기물 파손 1회, 욕설 카운트 5회. 모두 시간과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실시간 기록인가요? 네,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디캠에도 화면이 담겼어요. 구석에 남아있던 한 손님이
용기를 내어 다가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저 증언해도 될까요? 여성 경찰관이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 일행이 욕설하고 김을 파손하는 거 봤습니다. 그리고 직원분 어깨 밀친 것도 봤어요. 성함과 연락처 받을 수 있을까요? 남성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이름을 공개하면 나중에 보복당할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민수입니다. 연락처는 호진 일행 중 한 명이 휴대폰을 몰래 꺼내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화면에 방송 시작 버튼이 보였어요. 남성 경찰관이 재빨리 알아챘습니다. 손님, 촬영과 방송은 다른 분들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로도 볼 수 있고요. 뭐가 업무방해예요? 경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휴대폰 내려놓으세요. 남자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영은 그 장면도 매장 카메라로 담아냈어요. 호진은 체면이 구겨지는 게 참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지훈이라는 여성 앞에서 경찰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요. 그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야, 이게 말이 돼? 우리가 손님인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 남성 경찰관이 경고했습니다. 손님 계속 고성을 지르시면 모욕죄로도 경고 들어갑니다. 모욕죄?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영은 휴대폰으로 방금 전 욕설 장면을 찾아 화면에 띄웠습니다. 욕설 횟수가 정확히 카운트되어 있었어요. 경찰관에게 보여주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이 정확하네요. 이 정도면 증거로 충분합니다. 호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큰 소리를 칠 수 없었어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지훈의 표정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피로가 묻어났어요.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이 패턴 수없이 봤어. 결국 같은 방식이야. 여성 경찰관이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없습니다. 상대방을 제압하실 때 최소한의 힘만 사용하셨다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죠? 지훈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관절 각도만 조절했습니다. 타격은 없었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바디캠에 지훈의 대답이 고스란히 담겼어요. 호진이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내가 건물주한테 전화할 거야. 두고 봐. 남성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전화는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사가 우선입니다. 호진은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는 몇 번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죠. 건물주가 받을 리 없었습니다. 일행의 분위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호진에게 속삭였어요. 형, 그냥 합의하고 나가는 게 낫지 않아? 닥쳐.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호진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임시 귀가를 권고했어요. 오늘은 양측 모두 귀가하시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 받으러 오시면 됩니다. 호진이 거칠게 대답했습니다. 귀가? 우린 안 가. 끝까지 따질 거야. 그럼 계속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호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해 있었어요. 카메라, 경찰 바디캠, 직원들의 휴대폰.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계는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영이 메인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 든 리모컨으로 입력 소스를 전환했어요. 골프 시뮬레이션 화면이 사라지고 검은 배경이 나타났습니다. 경찰님,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하영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첫 번째 화면이 떴습니다. 타임 코드가 선명했어요. 10시 38분 42초. 카메라 1번 전면 시점이었습니다. 호진 일행이 입장하는 장면부터 시작되었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큰 소리로 떠드는 모습, 현금을 카운터에 던지는 장면. 모두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호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하영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매장 내 모든 영상과 음성 기록입니다. 타임 코드와 함께 저장되어 있어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카메라 2번 측면 시점. 일행이 공을 발로 차는 장면, 퍼팅 라인을 밟는 장면이 나왔어요. 화면 우측 상단에는 소음 측정 값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82데시벨, 85데시벨. 여성 경찰관이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소음 수치도 기록되나요? 네,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세 번째 화면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카메라 3번, 카운터 시점. 일행 중 한 명이 하영의 어깨를 밀치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되었어요. 카드 단말기가 떨어지는 순간까지 프레임 단위로 선명했습니다. 이어서 지훈이 손목을 잡아 제압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동작이 부드러웠어요. 과도한 힘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스스로 무릎을 꿇는 모습이 명확했죠. 남성 경찰관이 화면을 주의 깊게 봤습니다. 관절 제어 기술이네요. 타격은 없었고요. 하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소한의 제압이었습니다. 네 번째 화면에서는 마이크 RMS 수치가 함께 표시되었습니다. 욕설이 나올 때마다 수치가 급격히 올라갔어요. 화면 하단에 자막까지 떴습니다. 욕설 감지 1회, 욕설 감지 2회. 호진 일행은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 명이 중얼거렸어요. 이거 전부 녹음된 거야? 네,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영은 다각도 영상을 병합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3개의 카메라 영상이 동시에 재생되었어요. 전면, 측면, 카운터. 모든 각도에서 상황이 일치했습니다. 남성 경찰관이 바디캠으로 스크린을 촬영했습니다. 증거의 증거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어요. 화면 속 타임 코드와 경찰 바디캠의 시각이 함께 기록되었습니다. 구석에 남아있던 다른 손님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정도면 명백하잖아. 그러게.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이 잘못했지. 여론이 현장에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호진은 주변의 시선을 느꼈어요. 그의 귀가 붉어졌습니다. 하영이 다음 장면을 재생했습니다. 공을 바꿔치기 하려던 시도, RFID 오류 메시지가 뜨는 장면. 화면에는 공 번호와 타석 번호가 함께 표시되었어요. 이건 뭡니까? 하영이 설명했습니다. 연습공 바꿔치기 시도입니다. 각 공에는 RFID 칩이 있어서 자동으로 감지되어 여성 경찰관이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네요. 네, 안전과 공정성을 위해 도입했습니다. 호진이 스크린에 다가가려 했습니다. 야, 이거 조작된 거 아니야? 지훈이 조용히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접촉은 없었어요. 단지 동선만 차단했습니다. 호진은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었죠. 비켜. 영상을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성 경찰관이 개입했어요. 손님, 뒤로 물러서세요. 증거 확인 중입니다. 호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태수가 결심한 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은 선을 지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확고했어요. 태수는 호진 일행을 향해 말했습니다.
퇴장 3회 경고를 선포합니다. 매장 규정에 따라 즉시 나가주십시오. 호진이 비웃었습니다. 퇴장? 웃기고 있네. 내가 누군지 알아?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번호였어요.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형님, 저 호진이에요.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인데요. 하영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호진의 통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화면에 번호 일부가 보였어요. 나중에 수사 실마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남성 경찰관이 메모장에 기록했습니다. 외부 세력 개입 시도로 보이네요. 여성 경찰관이 호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님, 지금 현행 범죄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 재물손괴, 협박 혐의가 있어요. 뭐? 협박은 또 뭐야? 직원분 어깨를 밀친 것, 사장님께 건물주 운운하신 것, 모두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호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귀에서 떼며 소리쳤어요. 이건 말도 안 돼. 남성 경찰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형사상 혐의를 구체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업무방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 각 혐의가 읽어질 때마다 호진 일행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현실감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지훈의 휴대폰에서 알람이 다시 울렸습니다. 11시 30분. 두 번째 알람이었어요. 그녀는 알람을 끄고 짧게 숨을 고르며 왼손 약지의 반지를 한번 만졌습니다. 경찰관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은색 반지가 조명 아래서 반짝였어요.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하영이 마지막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입구에 붙어 있던 안내판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본 매장은 보안을 위해 영상과 음성을 기록합니다. 입장 시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지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습니다. 합법적인 촬영이에요. 여성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로 인정될 겁니다. 매장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스크린의 빛만이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모두가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형, 이거 진짜 큰일인 것 같아. 호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크린을 노려볼 뿐이었어요. 화면 속에는 자신의 모든 잘못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늘은 제대로 선을 지킨 거였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다만 눈가의 피로가 조금 더 짙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영이 스크린을 끄려다 멈췄습니다. 대신 한 문장을 화면에 띄웠어요. 증거는 진실의 가장 조용한 목소리입니다. 그 문장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성 경찰관이 태블릿으로 신원 조회를 마쳤습니다. 화면을 보던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여성 경찰관에게 화면을 보여주자 그녀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맞나요? 남성 경찰관이 지훈을 다시 봤습니다. 박지훈 씨, 군 기록이 나오는데요. 예비역 장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지훈을 봤어요. 하영도, 태수도, 호진 일행도, 심지어 증인으로 남아있던 손님까지 모두요. 장성이라고요? 여성 경찰관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전 해병대 사령관, 박지훈 소장, 현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호진의 입이 벌어졌어요. 일행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했습니다.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호로 지훈을 봤어요. 하영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이셨어요?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경직되어 있었어요. 오랫동안 감춰왔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역자는 민간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하지만 해병대 정신은 여전히 현역이에요. 남성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역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6개월입니다. 그래서 제압 기술이 네, 해병대 격투술입니다. 민간인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 최소한만 사용했어요. 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체면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일부러 쉬한 거냐? 지훈이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싸움은 멈추기 위해 배우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호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간의 모든 허세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일행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성 경찰관이 메모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피의자 조사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현행범 체포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요. 지금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임의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남성 경찰관이 호진 일행을 봤습니다.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미수, 협박 혐의로 조사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호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 당장 가야 하나요? 임의동행이니 강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사는 받으셔야 해요. 출석 요구서를 받으시고 날짜를 정해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석하겠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경찰관이 권리를 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귀하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하더라도 귀하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국선 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호진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항변할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태수가 지훈에게 다가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훈은 손을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손님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규정이 우릴 지킨 겁니다. 사장님께서 규칙을 만들어 두셨잖아요. 태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하영도 지훈에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건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입니다. 증인으로 남아있던 김민수가 다가왔습니다. 덕분에 용기를 냈습니다. 증언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셨어요. 하영이 USB를 2개 꺼냈습니다. 하나는 경찰관에게, 하나는 태수에게 건넸어요. 영상 백업입니다. 클라우드에도 저장되어 있어요. 여성 경찰관이 USB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증거 보전 잘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로그 기록도 출력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하영은 프린터로 가서 기록을 출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음 측정값, 욕설 카운트, 타임 코드, 카메라 위치, 모든 정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나왔어요. 호진 일행은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입구로 향하는 그들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남성 경찰관이 그들에게 출석 일자를 안내했습니다.
3일 이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출석하지 않으시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호진은 마지막으로 지훈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매장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피로가 밀려왔어요. 태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네요. 하영이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긴장이 풀려서. 경찰관들이 현장 사진을 몇 장 더 찍었습니다. 떨어진 카드 단말기, 발자국이 찍힌 퍼팅 매트, 규정이 적힌 전광판. 모두 증거였어요. 여성 경찰관이 지훈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추가 진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응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과잉 진압 없이 상황을 통제하셨어요. 지훈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성 경찰관도 인사했습니다. 피해 신고 접수는 내일 지구대로 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찰관들이 나가자 매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막 넘긴 시각이었어요. 지훈은 자신의 타석으로 돌아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왼손 약지의 반지가 조명 아래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반지를 한 번 더 만지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수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용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손님이었어요. 그래도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대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규정을 따랐을 뿐이에요. 그녀는 카드를 꺼내 결제했습니다. 태수는 받고 싶지 않았지만 지훈의 단호한 표정에 어쩔 수 없이 처리했어요. 하영이 지훈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말 해병대 사령관이셨어요? 네, 전역했지만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필요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민간인이에요.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겸손함에 감동했어요. 지훈이 가방을 메고 입구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뒤돌아봤어요. 태수와 하영이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일상을 지키는 게 가장 어려운 싸움이에요. 오늘 두 분 모두 잘 싸우셨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도시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맑았어요. 사건 다음 날 오전 10시 태수는 법률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 변호사가 그의 맞은편에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USB와 출력된 로그 기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상 증거가 아주 명확하네요. 매장 규정 공지도 제대로 되어 있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충분히 가능합니다. 카드 단말기 수리비, 영업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면 빠르고 소송까지 가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합의 가능성은요? 영상 증거가 이 정도면 높습니다. 형사사건도 같이 진행 중이니 압박이 될 거예요. 태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증거 목록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파일명, 촬영 시간, 카메라 위치, 담당자 서명까지요. 하영이가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직원분이 센스가 있으시네요. 법정 제출용으로 바로 쓸 수 있겠어요. 태수는 하영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을 거예요. 같은 시각 매장에서는
하영이 증거 목록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엑셀 시트에 파일명 하나하나를 입력했어요. 카메라 1번 전면 시점 10시 20분 32초부터 11시 45분 58초까지 모든 정보가 꼼꼼하게 기록되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시니어 모임이었던 오대식과 동료들이었어요. 그들은 꽃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영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대식이 꽃바구니를 카운터에 놓았어요. 어젯밤 고생 많으셨어요. 용기 있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꽃바구니에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매너가 최고의 샷입니다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하영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거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둘게요. 오대식의 동료 한 분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증언할 준비되어 있어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명함 주신 거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손님들은 예약한 타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분위기는 어제보다 한결 밝았어요. 공동체의 따뜻함이 매장을 채웠습니다. 오후 2시 건물관리소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태수와 2층 노래방 사장, 그리고 관리소장이 모였어요. 테이블에는 층간소음 정책 개정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문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야간 경고 2회 시 출입 제한 규정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노래방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저희도 손님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CCTV 공유 시스템도 만들면 어떨까요? 복도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요. 태수가 제안했습니다. 관리소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예산 확인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태수는 건물주와 따로 면담을 했습니다. 건물주는 60대 초반의 남성이었어요. 그는 어젯밤 경찰 보고서를 이미 받아본 상태였습니다. 어젯밤 일 들었습니다. 제 지인이 폐를 끼쳤다고요. 네, 상황이 좀 심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선량한 임차인을 보호하는 게 우선입니다. 태수는 안도했습니다. 임대차 갱신 걱정이 줄어들었어요. 건물주는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규정 준수 약속하겠습니다. 문서로 남기죠.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태수의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오후 4시 지우는 복지센터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너편에는 50대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상담 내용은 가족 간 갈등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지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어젯밤의 긴장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지훈은 센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메시지가 여러 통 와 있었어요.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언론사 3곳, 유튜브 채널 2곳. 지훈은 모두 정중히 거절 답장을 보냈습니다.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사양하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영웅주의를 피하는 게 그녀의 방식이었어요. 저녁 7시 라운드 포유 매장. SNS에 사건 영상 일부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매장 밖에서 촬영한 영상이었어요. 스크린 참교육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영이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얼굴은 대부분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어요. 지훈의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사생활 보호는 됐네. 태수가 물었습니다. 조회수가 얼마나 돼요? 2만입니다. 댓글도 많고요. 댓글 대부분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매너 없는 사람들 제대로 당했다.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는 모습, 직원분들 대응 훌륭하다. 공감의 목소리가 많았어요. 하지만 일부 부정적 댓글도 있었습니다. 과잉 대응 아니냐, 손님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하영은 그런 댓글에 답글을 달지 않았어요. 사실이 증명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밤 9시 지구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강 수사 중 호진의 갈취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다른 가게에서도 비슷한 민원이 접수되었답니다. 경찰은 진술인 보호 절차를 가동했습니다. 태수와 하영, 김민수의 연락처를 비공개로 분류했어요. 보복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였습니다. 안심하고 지내세요. 접근 금지 가처분도 신청 중입니다. 여성 경찰관이 전화로 설명했습니다. 태수는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밤 10시 매장은 한산했습니다. 태수는 전광판에 새로운 캠페인 문구를 올렸어요. 매너존 운영 안내 시니어 우선 시간대 매주 화요일 낮 2시부터 5시까지. 하영이 그 문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노년층 고객들이 편하게 오실 수 있겠어요. 어제 일이 교훈이 됐어.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야겠더라고. 초보자 우선 시간도 만들면 어때요? 그것도 좋겠네. 다음 주부터 시작하자. 두 사람은 내일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지우는 집에서 감정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노트에 펜을 움직였어요. 오늘도 평온. 상담 4건 진행. 저녁은 된장찌개. 마음은 고요.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왼손 약지에 반지를 봤습니다. 은색 반지가 조명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어요. 지우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자는 민간을 지킨다.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그녀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훈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하지만 단단한 한 사람. 주말 낮 2시 라운드 포유 매장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시니어 우선 시간대가 시작된 첫날이었어요. 오대식과 동료들이 여유롭게 타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은 그날 밤과 같았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긴장감 대신 평온함이 흘렀죠. 오대식이 그녀를 알아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기 젊은 양반. 지훈이 미소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지냈어요. 오늘은 우선 시간대라 편하게 치고 있어요. 오대식의 동료 한 분이 말했습니다. 그날 정말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용기 있게 증언해 주셔서요. 하영이 카운터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지훈 씨, 오랜만이에요. 네, 3일 만이네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가 살게요. 그럼 고맙게 받을게요. 두 사람은 휴게 공간에 앉았습니다. 하영이 따뜻한 커피를 건넸어요. 지우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향을 맡았습니다. 왜 그날 말 안 하셨어요? 해병대 사령관이셨다는 거. 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말보다 기록이세요. 제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래도 놀랐어요. 저도 그냥 사람이에요. 전역하고 나면 다들 평범한 시민이 되는 거죠.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의 겸손함이 더욱 존경스러웠어요. 태수가 사무실에서 나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지훈 씨,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안전 교육 자료를 새로 만들었어요. 직원들한테 매너 대응 방법을 가르치려고요. 태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상황별 대응 매뉴얼이었어요. 욕설 대응, 폭력 위협 대응, 증거 보전 방법.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검토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문가 시각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지훈이 서류를 받아 훑어봤습니다. 좋은 자료네요. 여기 이 부분은 조금 수정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이요? 폭력 상황에서는 거리 확보가 최우선이에요. 제압보다 안전이 먼저죠. 아, 그렇군요. 수정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1시간 동안 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지훈의 조언이 더해지며 매뉴얼이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어요. 오후 3시 건물 2층 노래방 사장이 매장에 들렀습니다. 손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사장님, 상생 협약서 가져왔습니다. 태수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야간 소음 기준 합의, 상호 경고 시스템 운영, 원래 회의 참석.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좋습니다. 서명하죠. 두 사장은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지역 상권의 선순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오후 4시 지우는 타석에서 퍼팅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대식이 옆 타석에서 지켜보다 말을 걸었어요. 젊은이, 퍼팅 라인 좀 봐줄 수 있어요? 물론이죠. 지훈이 오대식의 타석으로 갔습니다. 공이 놓인 위치를 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무릎 각도를 조금 더 구부리시고 어깨는 수평을 유지하세요. 이렇게요? 네, 좋아요. 손목은 고정하고 진자 운동만 하시면 돼요. 오대식이 자세를 교정하며 스윙했습니다. 공이 정확히 홀을 향해 굴러갔어요. 조금 짧게 멈췄지만 방향은 완벽했습니다. 오, 확실히 다르네요. 힘을 조금만 더 실으시면 됩니다. 오대식의 동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지우는 각자의 자세를 봐주며 조언했어요. 실용적인 팁들이었습니다. 노년층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었죠. 오후 5시 시니어 우선 시간대가 끝나갈 무렵 오대식이 시뮬레이션 모드로 홀인원에 도전했습니다. 거리는 157야드. 쉽지 않은 거리였어요. 지훈이 조언했습니다. 바람은 약하고 그린은 평탄해요. 자신 있게 치세요. 오대식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스윙했습니다. 공이 높이 날아올랐어요. 스크린에서 공의 궤적이 그려졌습니다. 그린에 착지한 공이 천천히 굴러가더니 홀에 빠졌습니다. 홀인원. 매장 안에서 작은 환호가 터졌습니다. 오대식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동료들이 축하했고 하영도 박수를 쳤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긴장 후에 찾아온 작은 카타르시스였어요. 저녁 6시 하영은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블로그에 올릴 글이었어요. 제목은 중소상권 안전 시스템 구축 가이드였습니다. CCTV 설치 방법, 로그 기록 시스템, 클라우드 백업, 증거 보전 절차,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다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올리면 많은 분들이 참고하실 것 같아요. 태수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경험이 누군가에겐 예방책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게 제 목표예요. 하영은 글을 다듬으며 사진을 추가했습니다. 물론 얼굴은 모두 가렸어요. 개인정보 보호는 철저히 했습니다. 저녁 7시 태수는 예약 앱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새로운 버튼이 추가되었어요. 욕설 폭력 신고 버튼이었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이제 손님들도 불편한 상황을 바로 알려줄 수 있어요. 좋은 기능이네요. 사전 예방에 도움이 될 거예요. 하영이 앱 화면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8시, 지우는 마지막 라운드를 마치고 짐을 챙겼습니다. 왼손 약지의 반지에 손을 얹고 짧은 묵상을 했어요. 저녁자는 민간을 지킨다. 조용히 단단하게.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군인이 아닌 시민으로서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사람으로서요. 카운터에서 결제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하영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그냥 손님으로요. 지훈이 쪽지를 펼쳐봤습니다. 오늘도 매너는 최고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네, 꼭 다시 올게요. 지훈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오대식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젊은이, 다음 주에도 와요. 퍼팅 더 배우고 싶어요. 네, 시간 되면 올게요. 지우는 작별 인사를 하고 매장을 나섰습니다. 저녁 공기가 상쾌했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안에서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대식과 동료들의 웃음소리, 공이 스크린에 부딪히는 소리, 하영과 태수의 대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쌓이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매너가 최고의 샷입니다. 작지만 일상의 승리였습니다. 사건이 있은 지 3주가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문이 도착했어요. 태수는 우편물을 뜯으며 긴장했습니다. 하영이 옆에서 지켜봤죠. 일부 인용입니다. 호진 일행은 매장 반경 100m 이내 접근 금지예요. 태수의 얼굴에 안도가 퍼졌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직원과 고객 안전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거네요. 하영도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이제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영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오픈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골프장 안전과 데이터 관리였어요. 노년층도 이해하기 쉽게 만든 자료였습니다. 세미나실에는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지역 주민들, 모두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라운드 포유에서 일하는 윤하영입니다. 하영이 마이크를 잡고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가 떴어요. CCTV 설치부터 증거 보정까지. 오늘은 제 경험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영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카메라 각도 설정법, 로그 기록 시스템, 클라우드 백업 방법.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알려줬습니다. 1시간 동안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하영은 하나하나 정성껏 답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초기 설치에 200만 원 정도, 월 유지비는 5만 원 이내입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나눠드린 자료대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여러 사람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하영은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생활 안전 공동체가 형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라운드 포유 매장. 오대식이 손수 만든 현수막을 들고 왔습니다. 하얀 천에 검은 붓글씨로 쓴 문구였어요. 매너가 최고의 샷입니다. 사장님, 이거 걸어두세요. 제가 직접 썼어요. 태수가 감동하며 현수막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입구에 걸어두겠습니다. 오대식의 동료들도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매주 화요일 시니어 시간에 빠짐없이 오고 있었어요. 단골을 넘어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요즘 매장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한 분이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편해요. 젊은이들도 매너가 좋고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니까 모두가 편한 거죠. 태수는 뿌듯했습니다. 그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녁 6시 태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야간 여성 및 시니어 우선 시간대를 고정 운영하기로 한 거예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낮 2시부터 5시,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예약 앱에 공지가 올라가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예약이 빠르게 차기 시작했어요. 배려가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이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매출이 전월 대비 20% 올랐어요. 하영이 정산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어떻게? 우선 시간대 운영하면서 새 고객이 많이 늘었어요. 입소문이 난 것 같아요. 현실적인 보상이 따라온 거였습니다. 올바른 선택이 결국 이익으로 돌아왔어요. 한 달 후, 지우는 복지센터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갈등 중재 워크숍이었어요. 그날 밤의 경험을 민간 교육으로 확장하는 시도였습니다. 워크숍 제목은 통제와 대화 일상의 갈등 관리였습니다. 참가자는 15명.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갈등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 통제입니다. 지훈이 칠판에 글을 쓰며 설명했습니다. 분노는 판단을 흐리게 해요. 먼저 호흡부터 가다듬어야 합니다. 참가자들이 실습했습니다. 깊게 숨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기.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두 번째는 거리 확보입니다. 물리적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지우는 실제 상황을 재현하며 시연했습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안전거리를 만드는 방법. 참가자들이 진지하게 따라했어요. 워크숍이 끝나고 한 참가자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도움됐어요. 실용적이고 현실적이었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기쁩니다. 지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군에서 배운 기술이 민간에서 평화롭게 쓰이는 순간이었어요. 어느 저녁 라운드 포유 매장. 태수와 하영, 그리고 지훈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대식이 셔터를 눌렀어요. 자, 웃으세요. 찰칵. 세 사람의 자연스러운 미소가 담겼습니다. 영웅주에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연대였어요. 태수가 사진을 인화해 매장 입구에 소박하게 걸었습니다. 액자 아래에는 작은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함께 지킨 우리의 공간. 매장 스크린에는 첫 화면 문구가 고정되었습니다. 증거는 진실의 가장 조용한 목소리. 그날 저녁 지우는 마지막 라운드를 준비했습니다. 드라이버를 잡고 타석에 섰어요. 공을 티 위에 올리고 자세를 잡았습니다. 깊게 호흡했습니다.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우 스루. 완벽한 스윙이었어요. 공이 높이 날아올라 스크린에 궤적을 그렸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FAIRWAY 240야드. 정확한 페어웨이였어요. 지우는 클럽을 내려놓고 왼손 약지를 봤습니다. 은색 반지가 조명 아래서 조용히 반짝였어요. 그녀는 반지를 한 번 만지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체 공개의 여운은 남았지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였으니까요. 매장을 나서며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맑았어요. 명예는 누가 보지 않을 때 지켜진다. 그리고 오늘도 그 누군가의 밤을 조용히 지킨다. 지우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전역자로서, 민간인으로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멀리서 매장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라운드 포유의 간판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누군가 골프를 치고 웃고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평화였습니다. 규정이 지키고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평화. 지우는 그 평화의 한 조각이 되어 기뻤어요. 그녀는 계속 걸었습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조용한 밤거리를 따라 내일도 복지센터에 출근하고 상담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훈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